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저희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장르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 좀 할게요. 음, 저희가 GitHub에 있는 데이터 파일의 경로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read.csv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주의하실 거, 일반적인 CSV 파일이 아니었었고요. 쉼표로 값들이 되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컬럼 두 개로 값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 세퍼레이터를 명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컬럼 이름들이 그 텍스트 파일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names라고 하는 속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ID, 그 다음에 그리고 제목, 그리고 장르들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행의 개수는 뭐 3,800개 정도가 돼서 좀 행의 개수가 조금 많긴 하지만, 테이블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그런 테이블입니다. I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생각하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아니고 중복된 값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연속된 정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널이 아니고 그리고 중복된 값들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비어 있는 숫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3883개의 로우가 있고요. 컬럼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컬럼에는 전부 다 널이 한 개도 없어요. 우선 장르를 분석할 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장르즈 문자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컨테인즈 메서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시리즈죠. 시리즈에서 메서드 호출하실 때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쓴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요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문자열 관련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에는 str 그 다음에 하고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행들을 전부 다 찾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의 개수가 몇 개냐, 105개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요. 드라마도 한번 찾아봐 봤어요. 드라마도. 네. 똑같이 하시면 되죠.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장르스 컬럼에 문자열이, 문자열이 포함하고 있으면 무엇을 드라마라고 하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으면 예.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불리한 인덱싱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앞에 있는 5개를 보시면 모든 영화들이 드라마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스를 계산해 보시면은요. 행의 개수를 계산해 보시면 1603개가 나왔어요. 로컬을 찾겠다. 그러면 로맨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찾은 영화들이었었고요. 그 영화들의 개수는 204개였었습니다. 204개였었고. 그러면은 어떤 장르가 많이 등장하고 어떤 장르는 적게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배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얘는 컬럼이 되겠죠. 컬럼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면 컬럼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이거 자체는 뭐예요? x라고 하는 변수 자체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바로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르와 장르가 파이프라고 하는 문자열로 그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잘라내겠다. 잘라내면 문자열이 되죠. 문자열들의 배열이 되죠. 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장르에다가 extend 덧붙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장르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장르 이름들이 문자열이죠. 문자열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일단은 시리즈로 변환을 하고요.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한 다음에 그 시리즈에서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 숫자가 큰 것부터 숫자가 작은 것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순서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상위 10개 장르는 앞에서 10개를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앞에서 10개를 뽑아내면 되니까 헤드 이렇게 해서 뽑아낸 거고요. 그랬더니 드라마와 코미디가 1등, 2등, 그리고 10위는 크라임, 범죄물이 10위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 하위 10개는 끝에서 10개를 찾으면 되겠죠. 똑같이 정렬되어 있는 곳에서 정렬되어져 있는 시리즈에서 끝에서 10개를 찾으시면 돼요. 끝에서 10개를 찾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시면 그 가장 개수가 적었던 거는 필름 누아르 필름이라고 하는 장르가 44번, 웨스턴, 서부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68번, 판타지 영화 68번, 애니메이션 105번, 미스터리 106번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얘네들을 가로막대 그래프로 그린 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영화 연도에 대한 거를 분석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화 연도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영화 제목에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영화 제목. 타이틀에서 그 영화 개봉 연도를 찾아서 파생 변수로 만드세요. 새로운 컬럼을 만들자는 얘기죠.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하시고요. 어, 그렇게 파생 변수가 만들어졌으면, 그냥 이렇게 영화 개봉 연도 분석이라고만 할게요. 요거는 복부 좀 해줄게요. 복사 좀 해두고, 복사 좀 해두고. 음. 개봉 연도를 분석하실 때 이걸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타이틀 컬럼에서 개봉 연도를 찾아서 파생 변수 이름은 이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연도별 그러면은 이런 파생 변수가 있으면 연도별 개봉 영화 숫자를 개봉 영화 수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시고요. 개봉 영화 수를 찾으시고 이거를 그러면은 그래프로 연도별 개봉 영화 수를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보세요. 뭐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도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뭐 막대 그래프가 괜찮을지, 뭐 선 그래프가 괜찮을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선 하실 거는 이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영화 연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연도는 모든 타이틀에 다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연도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밸류 카운트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밸류 카운트 하시면 돼요. 파생 변수가 있으면, 이어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있으면, 이어의 밸류 카운트를 계산하시면 몇 년도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 이게 나와요. 그게 있으면 바로 그래프 시각화 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시간 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도만 찾으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연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이 무비스 테이블 중에 있는 컬럼 이름들 중에서 타이틀이 있어요. 자, 타이틀들을 쭉 한번 출력해 보시면 첫 번째 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이렇게 쭉 타이틀이 나와요. 자, 여기서 설명드렸었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네 개의 글자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인덱스를 보면은요. 인덱스를 보면 마지막 글자 여기가 마이너스 1. 거꾸로 세면 되죠.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요 숫자, 첫 번째 숫자가 나오는 위치가 인덱스 마이너스 5번 아닌가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세면 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인덱스 마이너스 5번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제외한 첫 번째 가장 끝에 있는 글자 제외한 4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덱싱을 사용하실 텐데 문자열 한 개면은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타이틀은 문자열 한 개가 아니라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죠. 시리즈에서 모든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는 무슨 속성을 써주시면 되냐면 str, 함수를 호출할 때랑 마찬가지로 str 속성을 써주시고 마이너스 5부터 뒤쪽을 생략하면 마지막까지란 뜻이죠. 이렇게 하면 제일 끝에 괄호가 붙은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마지막 한 글자를 제외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숫자 4개가 만들어졌네. 그죠? 문자 4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 마이너스 1에서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이게 몇, 4죠. 4잖아요, 4. 그죠? 그러니까 몇 개의 문자를 뽑아내겠다, 4개의 문자를 뽑아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뽑아낸 거는 문자열에서 끝에 있는 마지막 하나 제외하고, 마지막 한 글자 제외하고, 끝에서 4개의 글자를 찾아내겠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숫자라고 취급이 될까요? 문자열이라고 취급이 될까요? 문자열이라고 취급이 되겠죠? 여기 데이터 타입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이거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음. 자, 시리즈에서, 이거 시리즈죠. 3883개의 로우와 1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에서 데이터 타입을 일괄적으로 다 바꾸고 싶어요.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싶으실 때, 시리즈에서는 무슨 메서드가 있냐면 as 타입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인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출력되는 값들은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문자열인지 숫자인지는 모르죠. 그죠? 밑에 디타입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문자열을 문자열을 그 어떤 다른 타입으로 인트 타입으로 변환해 줄 때 as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인트를 문자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인트를 문자열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as 타입 여기다가 str 하고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숫자 타입이 될 겁니다. 자, 얘를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걸 새로운 컬럼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저장하겠다. movies 새로운 컬럼 이름 만들어주면 되죠. 하고서 새로운 컬럼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고요. 어, 실행하신 다음에 헤드하고 테일을 볼까요? movies 헤드. 헤드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어가 들어갔죠. 1995년. 그죠? 테일을 볼까요? movies 테일 2000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2000년. 네.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컬럼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인포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그 파생 변수를 만든 이후에
인포를 다시 한번 호출해 보시면은요. 행의 개수가 변하면 안 돼요. 3883개. 컬럼의 개수는 컬럼이 하나가 더 많아졌죠. 많아졌고 2역 마지막 컬럼이 2였는데 널이 아닌 개수가 3883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이게 같죠? 여기랑 행의 개수랑 널이 아닌 거의 개수가 같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어를 만들었어요? 타이틀에서 이어를 만들었죠. 타이틀에 널인 값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모든 타이틀에는 항상 똑같은 위치에 숫자 4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위치에 숫자가 없었으면 잘못됐겠죠. 그죠? 항상 모든 타이틀 컬럼에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괄호가 있었고, 괄호 안에는 문자 4개가 있었는데 그 문자 4개가 연도를 의미하는 문자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널이 아닌 게 3883개가 정상적으로 모두 다 무슨 타입으로? 모두 다 인트 타입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연도가 안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잘라내는 것까지는 문제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영화 제목이 5글자는 됐을 테니까 잘라내는 거는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숫자로 인트 타입으로 변환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게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인트로 변환하는 것 자체가 에러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타이틀에는 항상 동일한 위치에 숫자 4개가 연도를 의미하는 걸로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숫자로 변환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이어 컬럼이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도 행의 개수와 동일하게 388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3883개를 다 출력해가지고 눈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 정도 확인하시면, 아, 제대로 됐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몇 개씩 있느냐는 2억 컬럼의 밸류 카운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비스에는 이제 2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이 생겼고, 여기에 value count를 해보면 96년도가 345개, 95년도가 342개, 98년도가 337개.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지는 않고 이거는 등장하는 값의 개수, 빈도수가 가장 큰 것부터 내림차순 정렬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정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영화의 개수는 3,883개지만 만들어진 연도는 81개밖에 없어요. 81개밖에. 1921년도에 1개. 그러니까 사실 그 연도에 2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1개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게 21년도 영화는 1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20년 영화는 2개가 들어가 있고 22년도 영화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19년도 영화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마 2000년대 영화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생략되어 있을 뿐이고. 그죠? 자, 그래프 혹시 여기까지 찾으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 자, 여기는 일단 저장을 먼저 할게요. 변수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어 카운트라고 변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출력을 해보죠. 그대로고요. 막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별다른 그 변화 없이도 가능할 거예요. 막대 그래프. 여기에 데이터를 그냥 이어 카운트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세로 막대로 그리겠다. PLT.show.
여기가 너무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여기 연도들 있었잖아요, 연도들. 이 연도들을 여기다 일일이 하나씩 다 쓰려고 하니까, 그죠? 191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거를 다 쓰려고 하니까, 얘네가 지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검게만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 보여지는 그 틱들을 조금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옵션을 찾아보시면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 몇 개만 출력하겠다. 주기적으로 뭐 1910년, 1920년, 1930년 뭐 이런 식으로 틱을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가 좀 보기가 싫으시면. 대략적인 경향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증가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개봉된 영화들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제일 많아요. 뭐 최대값은 한 3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가장 많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쪽은 뭐 거의 한 해에 뭐 10개 미만 그런 정도의 영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어, 근데 만약에 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라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려보신 분 계세요? 데이터를 이어 카운트를 줘가지고 plt.show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어? 좀 잘못 그려줄 줄 알았는데 위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거랑 보시면은요. 막대 대신에 선으로만 그려져 있는 거 뿐이고요. 어, 그려져 있는 것 뿐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얘가 그 각 연도의 점들을 찍고, 이거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모습이에요. 저는 X축하고 Y축을 주면 이상하게 그려지나?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X축을 이어 카운트, Y축을, 아, X축을 이어 카운트의 인덱스, Y축을 이어 카운트. 똑같이 나오는군요. 저는 지그재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지그재그로 안 나오네. 여기가 정렬이 안 돼 있어서 여기가 96년, 95년, 98년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여기 1996년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 1995년도가 여기서 점이 찍히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98년도는 여기 있겠죠. 97년, 98년이 여기 있겠죠. 그럼 선이 이렇게 연결될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이 순서대로 만약에 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96년도, 95년도, 97년도 이렇게 있을 텐데 95년도에서 점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서 점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98년도에서 점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97년도에서 점을 찍을 거고. 저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올 줄 알았어요. 지그재그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네요. 그렇게 안 나오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크게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그 개봉 연도에 따라서 그 얼마나 그 영화들이 많았나. 그래서 그 조사 대상인 영화들은 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요때 영화들이 가장 많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50개 미만 인 걸로 보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따 오후에는 그 같은 그 폴더에 보시면은요, GitHub에 있는 같은 폴더에 보시면 다른 데이터 셋이 또 더 있어요. 무비스 말고 레이팅스와 유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머지라고 하는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치면 조인과 같은 거. 우리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이런 거 했던 거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그런 동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한 테이블 하나씩이 그 파일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비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레이팅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컬럼을 가지고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오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세 개의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파일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조인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SQL에 조인과 같은 그런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오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고 몇 가지 시각화를 해보고 그런 작업들을 해볼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식사들 하시고요. 오후에 테이블 합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